안녕하세요. 이번에 챕터 9, Using PyTorch to Fight Cancer의 발표를 맡게 된 이두진입니다. 이제 파트 1에서 파트 2로 넘어왔는데, 파트 2에서는 파트 1과는 다르게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 다루고 깊게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차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기존의 파트 1에서 다루었던 여러 구조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학습의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을 공부합니다. 특히 이번 파트에서는 그 예시로 3차원 CT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런캐서를 디텍트하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문제를 사용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인간의 두뇌에게는 너무 단조로운 일이며 딥러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런캐서를 미리 발견하는 것은 인명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용한다면 아주 훈련된 전문가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딥러닝을 통해 나온 결과도 전문가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챕터에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파이토치를 이용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챕터 9에서는 렁 튜머를 디텍트하는 문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어서 파트 2를 진행하겠습니다. 런 캔서의 이미지 데이터이므로 챕터 8에서 배웠던 CNN 구조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반복되는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 모델의 거의 대부분을 이룰 것이지만 챕터 8과 중요 차이점은 챕터 A에서는 주어진 기성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모델 자체에만 집중했지만 챕터 9에서는 그 전 과정을 더 심화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모델은 GPU를 권장하므로 콜랩을 이용하여 실습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습을 하기 전에 메디컬 도메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깊게 들어가기 전에 CT 스캔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CT 스캔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복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2차원이 픽셀에 해당한다면 3차원은 복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2차원에서 면적 그리드에 해당하는 형태를 픽셀,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차원에서 볼륨 그리드와 해당하는 형태를 복셀이라고 합니다. CT 스캔은 기본적으로 단일 채널 데이터로 3D 어레이로 표현되는 3차원 X선입니다. 이러한 CT 스캔은 이러한 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라이다와 같은 여러 데이터와 같은 복셀 데이터입니다. CT 스캔의 각 복셀 그리드 하나에는 내부에 포함된 물질의 평균 질량 밀도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있으며 그 밀도는 이 그림과 같이 흰색으로 저 밀도는 검은색으로 표현하여 음영으로 표시합니다. X선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T 스캔과 엑스레이는 명확하게 다른데 CT 스캔과 엑스레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엑스레이는 3D 데이터를 2D로 투영하는 반면 CT 스캔은 3차원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CT 스캔은 하나의 물체를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지만 엑스레이는 한 단면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T 스캔은 3차원이므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지만 컴퓨터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CT 스캔의 기본 사항을 살펴보았으므로 파트 4에서는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5개의 스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텝 1에서는 CT 스캔 로우 데이터를 파이토치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로드합니다. 스텝 2에서는 폐에 있는 종양의 복셀을 식별하는 세그멘테이션을 파이토치를 이용해 진행하는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히트맵을 생성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며 스텝 3의 클래시파이어의 인풋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스텝 3에서는 이러한 종양의 복셀들을 그룹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후보 노듈이라는 것을 추정해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듈들을 각각의 인덱스와 로우 컬럼을 이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최종 클래시파이어에 제공해 줍니다. 스텝 4에서는 클래시파이어의 3D 컨볼루션을 이용해 후보 노듈을 실제 노듈과 비노듈로 분류합니다. 스텝 5에서는 스텝 4에서의 노듈 클래시파이어와 유사한 방법으로 노듈별 분류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스텝 3와 스텝 4에서는 인간이 직접 애노테이팅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큰 과정으로 보면 스텝 1에서 데이터를 로딩하는 과정을 거쳐 스텝 2와 스텝 3에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 스텝 4에서는 모델을 이용하여 클래시파이하는 과정, 스텝 5에서는 그 결과를 또 클래시파이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데이터, 특히 런 캔서에 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도메인에 대해 세부적인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노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노듈이란 무엇일까요? 노듈은 폐 내부에 발현될 수 있는 무수한 덩어리와 용기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악성이면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양성이면 건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모든 캔서들은 노듈이라는 것이고 그 노듈들은 폐벽에 붙어 있거나 중량 밀도가 낮은 부분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악성 노듈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림을 보면 인덱스, 로우, 컬럼으로 3차원 복셀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뉴럴 네트워크에 데이터들을 그저 로우 데이터 형태로 보내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앞의 그림과 같이 스텝 2, 스텝 3 두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으며 이는 매우 복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챕터 A과의 차이점입니다. CT 스캔 데이터들에서 런 캔서가 있는 복셀은 전체 중 약 0.001%일 것이고 그 나머지는 캔서가 아닐 것입니다. 다음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에서 캔서라고 확인되는 흰색 점들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패스트 RCNN, 매스크 RCNN과 같이 end-to-end 모델이 있긴 하지만 학습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언급했다시피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는 데에 스텝을 구분하지 않는 end-to-end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end-to-end 모델이란 ML에서 알고리즘을 스텝을 구분해 각기 다른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지 않고 모든 파라미터들을 하나의 손실함수에 대해 동시에 훈련되게 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과 함께 설명하면 음성인식 시스템은 음성 파일 특징 추출, 음소를 알아내는 과정, 음소들로 단어를 만들고 월드를 아웃풋으로 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end-to-end 러닝은 음성 파일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스텝 3의 그룹핑을 통해 나온 후보 노듈들을 스텝 4에서 실제 노듈과 비노듈로 분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스텝 5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분류할 것입니다. 앞의 자료들은 루나 그랜드 챌린지 개방형 데이터들의 조합들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환자 CT 스캔의 고품질 데이터들과 레이블, 모델들의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두 개의 트럭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그멘테이션의 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입니다. 다음의 링크와 웹페이지에서 데이터의 용량과 프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약
60GB의 데이터가 압축되어 있고 압축을 풀게 되면 약 120GB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다음의 웹사이트는 다양한 주제로 그랜드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그중 한 주제에 해당하며 구글을 통해 로그인하면 누구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들은 7zip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집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디렉토리를 만들어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 아직 코드로 하나도 구현하지 않았고 그저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이지만 런캔서 디텍션 프로젝트의 큰 맥락을 이해하고 파트 2에서 전반적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의 방향과 구조를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